한 번만 잘 준비하면 평생 편하게 살 수 있을 줄 알았는데 62세의 김 교수님은 은퇴 후 평화로운 삶을 꿈꿨습니다. 30년 넘게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친 후 오랜 기다림 끝에 드디어 은퇴. 그가 준비한 은퇴 자금은 무려 7억 원. 이 정도면 노후에 걱정 없이 살 수 있겠지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매년 4천만 원씩 빠져나가고 있는 통장, 그리고 늘어나는 지출. 그가 준비한 편안한 은퇴는 점점 더 멀어지고 김 교수님은 자신도 모르게 마이너스의 길로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에게 일어난 이 변화, 과연 무엇이 문제였던 걸까요? 이 글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는 은퇴 준비의 현실과 그 속에서 우리가 놓치기 쉬운 중요한 포인트들을 함께 짚어보려고 합니다. 본문. 첫 번째 사례, 예상치 못한 지출의 폭탄. 김 교수님의 사례에서 우리가 가장 주목할 부분은 바로 예상치 못한 지출입니다. 대부분의 은퇴 준비는 적당한 자산을 모은 뒤 이를 바탕으로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하려는 목표에서 출발합니다. 김 교수님도 그런 계획을 세웠죠. 그러나 은퇴 후 발생한 예상치 못한 큰 지출이 그의 계획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았습니다. 그때 은퇴 후 처음으로 집을 팔았어요. 그동안 살던 집이 나에게만의 공간이었지만 이제는 그 집이 부담스러웠습니다. 관리비, 세금, 유지비, 그동안 미뤄왔던 것들이 한꺼번에 몰려왔죠. 결국 집을 팔고 작은 아파트로 이사했지만 거기에도 새로운 지출이 생겼습니다. 은퇴 후 집을 팔고 나서의 이야기입니다. 많은 이들이 은퇴 후에 자산을 현금화하고 작은 집으로 이사하여 부담을 줄이려 하지만 예상보다 더 큰 비용들이 기다리고 있다는 점을 간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집을 팔고 나면 새로운 집에 대한 세금, 이사 비용, 그리고 자산을 현금화하는 데에 따르는 금전적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김 교수님 역시 이 점을 미리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두 번째 사례, 생활비의 상승과 예기치 못한 의료비. 두 번째 사례는 바로 생활비의 상승입니다. 은퇴 후 수입이 줄어들면서 가장 크게 체감되는 것이 바로 매일매일의 생활비입니다. 하지만 생활비 외에도 은퇴 후에 드는 예상치 못한 지출 항목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 중 하나가 바로 의료비입니다. 몸이 예전 같지 않더군요. 대학 강단에서 서는 일이 많다 보니 무릎과 허리가 많이 아팠어요. 그래서 병원에 자주 가야 했고 약값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건강검진도 더 자주 받게 되었고요. 매달 나가는 의료비가 커지면서 은퇴 후 준비한 자금의 대부분이 의료비로 나가는 것 같았죠. 은퇴 후엔 더 이상 회사에서 지원하는 건강보험이나 회사의 복지 혜택이 없습니다. 그리고 나이가 들수록 건강에 신경을 써야 하니 의료비는 점점 더 큰 부담이 됩니다. 김 교수님도 예상보다 더 많은 비용을 의료비로 지출하게 되었고 이는 은퇴 후 재정적인 계획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세 번째 사례, 투자 실패와 재정 관리의 어려움. 김 교수님은 은퇴 자금을 잘 관리하기 위해 다양한 투자처를 고민했습니다. 주식, 부동산, 그리고 간접적인 투자, 상품까지. 그러나 예기치 못한 경제 상황 변화로 인해 많은 투자가 예상보다 낮은 수익을 거두게 되었고 일부 투자에서는 큰 손실을 보게 되었습니다. 부동산 투자가 생각보다 어렵더군요. 처음에는 잘 된다고 생각했는데 경기가 좋지 않으니까 임대 수익도 줄어들고 매매도 잘 안 되더라고요. 주식시장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내가 잘 아는 분야라 생각했지만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 때문에 내가 예상했던 수익은커녕 큰 손해를 보게 되었죠. 김 교수님처럼 은퇴 후 자산을 운용하려는 많은 사람들이 투자의 위험성에 대해 잘못된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산을 늘리기 위한 전략으로 시작했지만 예기치 않은 경제 변화나 잘못된 투자 판단이 그의 삶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결론, 공감할 수 있는 현실, 은퇴 준비의 중요성. 김 교수님의 이야기는 결코 드문 일이 아닙니다. 은퇴 후 자금이 고갈되는 상황을 겪는 사람들은 많습니다. 7억 원으로 시작했지만 예상보다 더 많은 비용과 예기치 못한 상황들에 휘둘리며 매년 4천만 원씩 빠져나가는 김 교수님의 현실은 우리 모두가 한 번쯤 고민해야 할 문제입니다. 은퇴 준비는 단순히 자산을 모은다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자산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관리할 것인지,
그리고 예상치 못한 비용을 어떻게 대비할 것인지가 중요합니다. 은퇴 후의 삶에서 우리가 놓치기 쉬운 부분은 바로 불확실성입니다. 미래의 경제 상황, 건강 문제, 그리고 생활비의 변동 등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영향을 미칩니다. 따라서 은퇴 준비를 할 때 이 정도면 충분하다는 생각보다는 여유 자금과 비상시 대처 방안을 마련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다양한 투자처에 대한 리스크를 분산시키고 전문적인 재정 상담을 통해 보다 안전한 자산 관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은퇴 후에도 지속적인 수입원이 필요하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하며 그에 맞는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김 교수님의 사례를 통해 우리는 은퇴 준비가 단순한 숫자의 문제만이 아니라 불확실한 미래를 대비하는 진지한 과정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은퇴를 꿈꾸지만 그 꿈이 현실이 되기 위해서는 준비와 계획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은퇴 후 재정관리 전문가의 시각으로 살펴본 실용적인 전략. 1. 은퇴 자금 준비는 여유 자금으로 시작하라. 은퇴 후 가장 중요한 것은 여유 자금입니다. 김 교수님의 경우 7억 원이라는 상당한 금액을 준비했지만 예상치 못한 지출들이 계속 발생하면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은퇴 준비는 단순히 은퇴 후 생활비를 맞출 수 있는 자금을 준비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특히 예상치 못한 상황을 대비한 여유 자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유 자금이란 예기치 않은 의료비나 큰 수리비용 혹은 자산 운용에서의 손실 등을 감당할 수 있는 자금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은퇴 자금의 약 1020% 정도를 비상금으로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의료비, 자동차 수리비, 집 수리비 등 은퇴 후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비상 상황을 대비한 자금이 필요하죠. 이 여유 자금을 어떻게 준비할까요? 은퇴 후 매달 일정 금액을 저축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매달 50만 원을 비상금으로 저축하고 그 돈을 위험이 적은 저축성 보험이나 단기 예금 등에 두면 안정적입니다. 이렇게 준비된 자금은 은퇴 후 어떤 갑작스러운 비용이 들 때 큰 도움이 됩니다. 2. 투자 분산이 핵심, 하지만 리스크 관리가 더 중요하다. 투자는 은퇴 후 자산을 늘리기 위한 중요한 방법이지만 분산 투자와 리스크 관리가 필수적입니다. 김 교수님이 경험한 것처럼 한 분야에 집중된 투자는 예상치 못한 경제 상황에서 큰 손실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듣는 말 중에 분산 투자가 있습니다. 이는 말 그대로 자산을 여러 곳에 나누어 투자하라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7억 원을 가지고 있다면 그중 일부는 안정적인 채권이나 예금, 일부는 주식이나 펀드에 투자하고 나머지 일부는 부동산에 투자하는 식입니다. 이렇게 다양한 자산에 나누어 투자함으로써 한 분야에서 큰 손실을 보더라도 다른 자산에서 보충할 수 있습니다. 이때 주의할 점은 리스크 관리입니다. 김 교수님처럼 특정 분야에서 손실을 본 경험이 있다면 이후 투자에서 지나치게 공격적인 전략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7억 원 중 30%를 주식에 투자하고 40%는 채권에, 나머지 30%는 현금이나 안전한 자산으로 두는 방식이 효과적입니다. 이런 분산 투자로 리스크를 줄일 수 있고 그럼에도 여전히 수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투자의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해서는 투자 상품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모든 투자에는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자신의 위험 수용 능력을 정확히 알고 투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은퇴 후 안정적인 수입을 원한다면 고위험 주식보다는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배당주나 채권에 투자하는 것이 더 적합할 수 있습니다. 3. 의료비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김 교수님처럼 은퇴 후 의료비가 급증할 수 있다는 점은 많은 은퇴자들이 간과하는 부분입니다. 특히 은퇴 후에는 건강이 중요한 문제로 떠오르며 의료비가 매달 고정비처럼 들어가게 됩니다. 이럴 때 미리 준비해 두어야 하는 것이 바로 건강보험과 관련된 전략입니다. 첫 번째로 국민건강보험과 실손보험을 점검해 보세요. 은퇴 후에도 기본적인 건강보험은 필요합니다. 실손보험은 주로 의료비의 일부를 보상해주는 보험으로 은퇴 후 발생할 수 있는 많은 의료비를 커버할 수 있습니다. 실손보험이 보장하는 범위와 보장 금액을 확인하고 필요한 보장을 늘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로
은퇴 후에도 계속해서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건강이 나빠지기 전에 예방 차원에서 병원에 가는 것이 후에 더 큰 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0년에 한 번씩 큰 수술을 받는 것보다 매년 정기검진을 통해 미리 발견하고 치료하는 것이 훨씬 경제적입니다. 마지막으로 의료비 예산을 따로 마련해 두는 것도 중요합니다. 예상되는 의료비가 매달 일정하지 않기 때문에 한 달에 20만 원에서 30만 원 정도를 의료비로 따로 저축하는 방법도 유효합니다. 은퇴 후 매달 들어가는 수입에서 의료비를 따로 분리해 두면 갑작스러운 의료비 지출에도 큰 부담 없이 대응할 수 있습니다. 4. 은퇴 후 일자리는 예기치 못한 금전적 안전망. 은퇴 후 여유롭게 쉬는 것도 좋지만 일부 은퇴자들은 일자리를 갖는 것이 더 큰 경제적 안정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김 교수님은 교직에서 은퇴했지만 아마 다른 직업이나 프리랜서로 다시 일을 시작하는 것도 하나의 선택이었을 수 있습니다. 사실 은퇴 후 일자리를 갖는 것은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정신적, 육체적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은퇴 후 일자리를 구하는 것도 좋지만 일자리를 찾기 어려운 경우 자유로운 활동을 통해 수익을 올릴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김 교수님처럼 강의나 강연을 하는 것, 혹은 전문성을 살려 프리랜서로 일을 하거나 자문을 제공하는 등의 활동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은퇴 후에도 꾸준히 수입원이 있다면 생활비를 덜 걱정하면서 안정적인 은퇴 생활을 즐길 수 있습니다. 5. 소득의 다각화가 답. 결국 은퇴 후 경제적 안정성을 확보하는 핵심은 소득의 다각화입니다. 김 교수님처럼 은퇴 후 예상 외의 지출이 늘어나고 자산 운용에서 실패를 경험했다면 새로운 소득원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마 김 교수님이 소득원을 다각화할 수 있었다면 그가 겪었던 경제적 어려움을 줄일 수 있었을 것입니다. 소득의 다각화에는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임대 수익을 통해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확보하거나 온라인 사업을 시작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또한 연금을 활용한 안정적인 수입원 확보도 고려할 만한 전략입니다. 단기적인 수익을 추구하기보다는 은퇴 후 지속적인 소득원을 마련하는 것이 더 중요한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결론. 은퇴 준비는 단순히 자산을 모으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재정적인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을 마련하고 예기치 않은 상황에 대비하는 방법을 알아야 합니다. 김 교수님처럼 준비된 자금을 가지고도 예상치 못한 지출로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많은데 이는 우리가 준비하는 과정에서 불확실성을 간과하거나 현실적인 문제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은퇴 후에는 보다 철저하고 실용적인 준비가 필요합니다. 은퇴 후에도 지속 가능한 소득원과 재정적인 여유를 확보하는 방법을 통해 더욱 안정적이고 여유로운 은퇴 생활을 꿈꿀 수 있을 것입니다.